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보관 주제,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제 쭉 대화를 하게 될 텐데, 편의상 이쪽에서부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으로 해서 호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데 누구로부터 지킬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함께.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같이 우리나라를 지키면 훨씬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함께 지키는 우리의 파트너,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미국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미 동맹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래서 그 한미 동맹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으로 해서 더 이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미 동맹,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미 동맹인데, 한미 동맹은 과연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 그런 거는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번 학생, 우리나라 한미 동맹이 언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이제 조약을 체결했고, 이제 발효는 1954년 11월 18일부터 이제 발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약의 정식 이름이 뭐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렇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방위를 같이 책임지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 미국이야.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면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들에게 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게 이제 휴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와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보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이렇게 6위의 군사 대국이 됐는데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소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군사 동맹을 맺자, 그러면 아무도 찬성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2번 학생,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 한반도에 어떤 부대가 있죠? 우리나라 부대로는 아니, 이제 외국군이. 외국군이요? 당연히 주한미군. 그렇지, 주한미군이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게 된 근거가 같이 상호 안보 조약을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게, 마치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뭐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주된 원인.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주한미군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국방비에서 그래서 안 사와도 되잖아요. 그죠? 미군의 장비를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절감된 국방비를 어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뭐 울산 산업단지라든지 중화공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한미군이 그거 외에도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 억제 효과 및 해외 투자를 더 증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으면, 그죠?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공산세력이 북한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뿐만 있어도 버거울 텐데, 거기에 미군까지 있으니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니까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투자한 돈 다 날아가는 건데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과실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커.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섰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많다. 심지어는 또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된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어. 그러고 나서 필리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현상도 있고, 또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월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가 전쟁하다가 평화조약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베트남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월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경우도 있다. 그건 나중에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만큼 안보는 조금의 그런 그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4번 학생은 네.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이제 막 철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절대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반대한다. 네. 그죠? 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서방 세력에서의 압박감이 또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발이나 국지전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를 지키는데 그러면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1번 학생? 아닙니다. 힘은 부족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있었던 사용하였던 장비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고 하기에는 이제 혈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현재의 전력과 이런 경제력과 이제 능력으로 하면은 우리 혼자만 있어도 사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어렵지만 북한의 전쟁이 일으켜도 우리가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거의 이제 망한다고 봐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전쟁을 억제하는 거는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감히 전쟁을 못 일으킬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전력차가 생겨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압도적인 전력차는 한미동맹이 딱 굳건해지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혹시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주한미군이 없이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가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꼽히는 K9 자주포도 있고, 또 K2 전차 흑표도 있고, 거기에 미국의 MLRS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다련장 미사일까지 수많은 무기체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한 비행기, 전투기까지 그러한 장비들이 현재 북한의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다고. 북한은 이미 1960년대, 70년대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벌써 50년 이상의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한 장비를 새로 현대화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핵이야, 핵. 그래서 그러한 핵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핵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도 결국은 핵에는 핵이니까 그래서 또 한미동맹이 또 중요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러한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적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에 대한 방비, 와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뭐야? 지피, 지기변, 백전, 불태.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내가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나에 대해서도 아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맹인 우리 함께 싸우는 미군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면서 같이 그 효과적으로 전력을 운영을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안보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인이 돼서 이제 지키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아까 이제 지원 동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그 적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좀 해줄게요.